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서울에서 사는 한 부부의 이야기예요. 주인공은 김민준 씨, 30살 된 남자죠. 그는 큰 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은 밤에야 집에 오고 주말에도 자료를 정리하곤 했어요. 왜냐하면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으니까요. 그의 아내 한서윤 씨는 32살로 원래 사무직이었지만 지금은 출산휴가 중이에요. 그들의 아들 리안이는 이제 겨우 한 달 조금 넘었어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얻은 귀한 선물이죠. 처음에 그들의 삶은 정말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매일 저녁 세 식구가 모여 앉아 밥을 먹었어요. 서윤 씨가 직접 요리한 음식들, 예를 들어 따뜻한 김치찌개나 구운 생선, 그리고 신선한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민준 씨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계약이 성사됐어. 이걸로 보너스가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 서윤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고했어요, 여보. 리안이가 오늘 처음으로 웃었어요. 정말 귀여워요. 리안이는 아직 갓난아기라서 울음소리만 내거나 손을 꼼지락거렸지만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부부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민준 씨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좋은 남편이 돼서 이 가족을 지킬 거야. 그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아침에 민준 씨가 출근할 때 서윤 씨는 리안이를 안고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어요. 오늘도 화이팅! 서윤 씨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민준 씨는 차를 타고 회사로 가면서 그 미소를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가서 산책도 했어요. 리안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서윤 씨가 민준 씨의 팔을 잡고 걸었어요. 여보, 리안이가 자라서 같이 놀면 얼마나 좋을까? 민준 씨가 말하면 서윤 씨가 대답했어요. 그럼요. 우리 셋이 여행도 가고 싶어요. 그런 대화가 이어지면서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리안이가 100일을 맞이할 무렵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서윤 씨가 피곤함을 자주 호소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 리안이 돌보는 게 힘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민준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안했어요. 그럼 리안이 데리고 산책이라도 나가봐. 신선한 공기 마시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서윤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곧 동의했어요. 그래요, 그럴까? 그렇게 산책이 시작됐어요. 처음 산책은 1시간 정도였어요. 서윤 씨가 저녁 6시에 리안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가서 7시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그녀의 얼굴이 밝아져 있었어요. 오늘 공원에서 산책했어. 리안이가 바람 불어오니 좋아하더라. 민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어요. 좋아, 이게 도움이 되네. 그는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산책 시간이 길어졌어요. 1시간에서 2시간, 심지어 3시간까지. 서윤 씨는 동네 산책하거나 마트에 들렀어라고 설명했어요. 민준 씨는 그 말을 믿었어요. 오히려 서윤 씨가 나가기 전에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는 걸 보고 기뻤어요. 오랜만에 외출하니까 신경 쓰는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웃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서윤 씨에게 물었어요. 요즘 산책 가서 뭐 해? 서윤 씨가 대답했어요. 그냥 걸어 다니고 리안이랑 이야기하고 마트에서 장도 보고.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같았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 나도 주말에 같이 갈까? 하지만
서윤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당신 피곤할 텐데 쉬어. 나 혼자 다녀올게. 민준 씨는 조금 서운했지만 아내가 배려해주는 거지 라고 넘겼어요. 그는 회사에서 바빴어요. 프로젝트가 쌓여서 야근이 잦았어요. 집에 오면 피곤해서 바로 잠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준 씨가 편의점에 들렀어요. 그곳에서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준 씨, 요즘 아내분 자주 봐요. 리안이 데리고 나가시던데. 민준 씨가 고마워하며 대답했어요. 네, 산책 나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하며 이어갔어요. 근데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시네. 공원 쪽이 아닌 저쪽 길로. 마트도 아닌데. 그 말이 민준 씨의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서윤 씨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녀가 이미 산책 나간 후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했어요. 왜 그쪽으로 갈까? 공원이 아닌데. 그는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동료와 이야기하다가도 멍해졌어요. 저녁에 서윤 씨가 돌아오면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가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었어요. 민준 씨는 리안이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뭔가 이상한데. 그날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서윤 씨의 산책 경로를 상상했어요. 동네 지도를 떠올리며 그 방향에 뭐가 있는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없었어요. 며칠 후 또 산책 시간이 됐어요. 서윤 씨가 화장을 하고 나갈 준비를 했어요. 립스틱을 바르고 가벼운 드레스를 입었어요. 민준 씨가 물었어요. 오늘도 산책? 서윤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리안이랑 바람 쐬고 올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민준 씨는 창가로 가서 지켜봤어요. 그녀가 유모차를 밀며 평소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걸 봤어요. 할머니 말이 맞네. 그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날 저녁 서윤 씨가 돌아와서 물었어요. 오늘 산책 어땠어? 어디 갔어? 그녀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어. 왜? 민준 씨는 더 캐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싹 텄어요. 의심의 싹이요. 그 후로 민준 씨의 일상이 조금 달라졌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일부러 동네를 빙 돌아봤어요. 그 방향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카페 몇 개, 작은 상점들, 그리고 주택가. 특별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서윤 씨의 산책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불안이 커졌어요. 어느 주말 민준 씨가 다시 제안했어요. 오늘 같이 나갈까? 리안이 데리고. 서윤 씨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 당신 쉬어. 나 혼자 갈게. 민준 씨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어요. 왜 나랑 같이 안 가려 하지? 편의점 할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민준 씨가 슬쩍 물어봤어요. 할머니, 요즘도 우리 집사람 봤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도 봤지. 항상 그 길로 가시네. 누굴 만나러 가는 건가 봐? 그 말이 민준 씨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리안이를 안고 앉아있자 서윤 씨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뺨이 살짝 붉었고 눈빛이 밝았어요. 오늘 재미있었어? 민준 씨의 물음에 그녀가 대답했어요. 응, 산책 좋았어.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숨겨진 게 느껴졌어요. 민준 씨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정말 산책만 하는 걸까? 왜 그 방향으로만 가? 그는 핸드폰을 들고 지도를 봤어요. 그 길 끝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설마.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서윤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행복했던 저녁 식사 때의 그녀, 이제는 산책 후의 그녀. 뭔가 달라 보였어요. 민준 씨의 마음에 의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리안이가 울자 그는 일어나 안아줬어요. 아빠가 지킬게 속으로 중얼거리며요. 서윤 씨의 산책은 여전했어요. 매일 6시 유모차를 밀고 나가는 그녀. 민준 씨는 이제 그 시간을 기다리며 불안해했어요. 어느 저녁 그녀가 늦게 돌아왔어요. 3시간 넘게. 왜 이렇게 늦었어? 민준 씨가 물었어요. 서윤 씨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마트에서 장 봤어. 리안이가 졸려서 천천히 왔어. 하지만 그녀의 가방에 장바구니가 없었어요. 민준 씨는 그걸 눈치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속으로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해. 그 의심이 이제 그의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행복했던 가정이 조금씩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2주 후 민준 씨가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어요. 평소보다 1시간 앞당겨서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서 장을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거리에서 우연히 서윤 씨를 봤어요. 리안이의 유모차를 밀며 빠르게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방향이 이상했어요. 그녀가 늘 말하던 공원이나 마트 쪽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 방향, 낯선 길로 향하고 있었어요. 서윤 씨의 걸음이 빨랐어요. 마치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서두르는 듯했어요. 민준 씨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저쪽으로 가? 무슨 일이지? 그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집에 도착한 민준 씨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서윤 씨가 돌아오면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겨야 할까? 하지만 그날 저녁, 서윤 씨가 돌아와서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산책 좋았어. 리안이가 바람 맞아서 기분 좋아 보이네. 민준 씨는 대답할 말을 잃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밥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어요. 오늘 어디 갔어? 사거리 쪽 봤어. 서윤 씨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아, 그냥 산책하다가 마트 들렀어. 왜?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민준 씨는 더 캐묻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베개를 베고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왜 거짓말을 해? 무슨 비밀이 있는 거야? 다음 날부터 민준 씨의 의심이 더 커졌어요. 출근하면서도 서윤 씨의 산책 시간을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회의 중에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동료가 불러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민준 씨, 요즘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아. 동료의 물음에 민준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쌓여갔어요. 저녁에 서윤 씨가 다시 산책을 나가자 민준 씨는 참지 못하고 그녀의 핸드폰에 설치된 위치 공유 앱을 열어봤어요. 그 앱은 결혼 초에 서로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거였어요. 서윤 씨가 나간 지 30분쯤 됐을 때 민준 씨가 앱을 켜고 위치를 확인했어요. 화면에 표시된 점이 집에서 꽤 먼 곳,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공원도 아니고 마트도 아니었어요. 민준 씨의 손이 떨렸어요. 여기? 왜 여기에? 그는 앱을 더 자세히 봤어요. 위치 이력을 확인하니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아파트로 갔어요. 2시간, 3시간씩 머물렀어요. 민준 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이게 무슨...
왜?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리안이의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서윤아,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날 밤 서윤 씨가 돌아오자 민준 씨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어요. 오늘도 늦었네. 서윤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리안이가 졸려서 천천히 왔어. 하지만 그녀의 눈을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민준 씨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머릿속이 소란스러웠어요. 민준 씨는 다음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그 아파트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인터넷에서 서울 XX 고급 아파트라고 치니 최근에 지어진 고급 주택 단지라는 정보가 나왔어요. 입주민들은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 젊은 전문직이나 사업가들이었어요. 민준 씨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친구? 아니면 그는 생각을 멈췄어요. 하지만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퇴근 후 집에 오니 서윤 씨가 리안이를 재우고 있었어요. 민준 씨가 물었어요. 요즘 산책 가서 누구 만나? 서윤 씨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 왜? 그냥 혼자 다녀.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미안, 그냥 물어봤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싶었어요. 며칠 동안 민준 씨는 고통스러웠어요. 회사에서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자료를 잘못 설명해서 상사가 불러서 주의를 받았어요. 민준 씨, 집중 좀 해. 상사의 말에 민준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리안이를 안아주며 서윤 씨를 관찰했어요. 그녀의 미소가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더 밝아 보이기도 하고 가짜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결국 민준 씨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느 저녁 그는 서윤 씨에게 말했어요. 오늘 회사에 급한 일 생겨서 늦을 것 같아. 먼저 먹고 자. 서윤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하지만 민준 씨는 회사로 가지 않았어요. 집 근처 카페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서윤 씨가 6시에 리안이의 유모차를 밀고 나가는 걸 봤어요. 민준 씨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발소리를 죽여서 걸었어요. 15분쯤 지나서 그녀가 그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민준 씨는 숨을 죽였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다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걸 봤어요. 민준 씨는 계단으로 몰래 올라갔어요. 층수를 확인하려고 엘리베이터 표시등을 봤어요. 3층에서 멈췄어요. 그는 계단을 올라 3층 복도로 나왔어요. 복도 끝에 리안이의 유모차가 서 있었어요. 익숙한 파란색 유모차예요. 민준 씨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여기야.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문에 귀를 대봤어요. 안에서 서윤 씨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리안아, 아빠한테 가봐. 그 다음에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아들, 오늘도 예쁘네. 서윤아, 피곤하지? 그들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아니, 당신이 있어서 괜찮아. 리안이가 당신 닮아서 다행이야. 민준 씨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었어요. 아빠, 당신? 그는 문틈으로 살짝 봤어요. 안에서 서윤 씨가 웃으며 서 있고 낯선 남자가 리안이를 안고 있었어요. 남자는 30대 초반쯤 잘생긴 얼굴에 세련된 옷차림이었어요. 리안이를 아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서윤 씨가 남자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오늘 민준 씨가 늦대. 좀 더 있어도 돼. 남자가 대답했어요.
좋아. 우리 셋이 저녁 먹자. 그 장면을 본 민준 씨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민준 씨는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다리가 풀려서 벽에 기대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는 세면대에 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췌했어요. 서윤 씨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녀가 들어오자 민준 씨가 물었어요. 늦었네. 서윤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응, 산책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서윤 씨가 잠든 후에 민준 씨는 그녀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봤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메시지 앱을 열자 준우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이준우예요. 메시지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아들 리안이 오늘도 건강하네. 서윤아, 민준 씨랑 빨리 헤어져. 우리 셋이 함께 살자. 서윤 씨의 답장. 알았어. 조만간 말할게. 사랑해. 사진들도 있었어요. 호텔 방에서 찍은 사진, 서로 껴안은 모습. 임신 전부터 시작된 관계였어요. 민준 씨의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틀 후 회사에서 일하던 민준 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예요. 받자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민준 씨? 나 이준우야. 민준 씨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누구세요? 준우가 이어갔어요. 리안이 아빠. 이제 진실을 말할 때 됐어. 민준 씨가 소리쳤어요. 뭐라고? 준우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서윤이랑 나 1년 넘게 만났어. 리안이는 내 아들이야. 민준 씨가 아니고. 민준 씨의 머리가 핑 돌았어요. 거짓말 마. 하지만 준우가 계속했어요. 서윤이가 나랑 새로 시작하고 싶대. 당신은 받아들여. 이혼하고 리안이도 나한테 줘. 민준 씨가 분노로 소리쳤어요. 미쳤어? 왜 나한테 전화해? 준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윤이가 결정했어. 이 무의미한 결혼 끝내는 게 어때?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민준 씨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어요. 동료들이 이상하게 봤지만 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퇴근 후 민준 씨는 집으로 가지 않고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리안이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 아들이 아니라고? 어떻게? 그는 주먹을 쥐었어요. 서윤 씨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직 용기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서윤 씨를 보니 그녀의 미소가 가시처럼 느껴졌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서윤 씨의 물음에 민준 씨가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어요. 그날 밤 민준 씨는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꿈에서 리안이가 사라지는 장면을 봤어요. 깨어나서 눈물이 흘렀어요. 며칠 동안 민준 씨는 정신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실수가 잦아졌어요. 클라이언트와 통화하다가 멍해져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상사가 불러서 요즘 왜 그래? 집안일? 물었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조심할게요. 하지만 마음은 엉망이었어요. 집에서 서윤 씨와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리안이를 안아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영원히. 하지만 준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윤 씨의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새로운 메시지. 준우야. 민준 씨가 의심하는 것 같아. 빨리 결정해야 해. 준우의 답. 걱정 마. 리안이랑 너, 나랑 살자. 민준 씨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어요. 민준 씨는 병원에 가서 DNA 검사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요. 불안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어느 저녁 서윤 씨가 산책 나가자 민준 씨는 다시 따라갈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포기했어요. 대신 집에서 기다리며 사진들을 지웠어요. 아니, 지우지 못하고 복사했어요. 증거로요. 준우의 전화가 다시 올까봐 핸드폰을 꺼놓았어요.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리안이가 울자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아빠가 지킬게. 서윤 씨가 돌아오면 웃으며 맞이했어요. 오늘 어땠어? 그녀가 대답했어요. 좋았어.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제 고통스러웠어요. 준우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민준 씨는 인터넷에서 그 아파트 주민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이준우라는 이름으로 사업가 프로필이 나왔어요. 젊은 CEO, 성공한 남자예요. 민준 씨는 그 사진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왜 서윤이를? 그는 회사에서 몰래 그 회사에 전화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만뒀어요. 대신 집에서 서윤 씨의 옷을 뒤져봤어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남자 향수예요. 민준 씨의 눈이 붉어졌어요. 그날 밤 서윤 씨가 잠든 틈에 그녀의 지갑을 열어봤어요. 호텔 영수증이 나왔어요. 날짜는 리안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민준 씨는 그걸 쥐고 떨었어요. 결국 민준 씨는 친구에게 털어놓았어요. 오랜 친구 태호예요. 카페에서 만나서 말했어요. 태호야, 서윤이가. 바람 피워. 태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진짜? 증거 있어?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보여줬어요. 태호가 한숨 쉬며 말했어요. 이런, 어떻게 할 거야? 이혼? 민준 씨가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리안이가. 내 아들 아니래. 태호가 위로했어요. DNA 검사해봐. 그리고 서윤이랑 대화해. 민준 씨는 고마워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흘렀어요. 서윤 씨의 행동이 점점 대담해졌어요. 산책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민준 씨가 물으면 친구 만났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가 누군지 말하지 않았어요. 민준 씨는 참았어요. 하지만 준우의 전화가 다시 왔어요. 민준 씨, 생각해봤어? 서윤이가 나랑 살고 싶대. 민준 씨가 소리쳤어요. 꺼져.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던졌어요. 그 소리에 서윤 씨가 깼어요. 무슨 일이야? 민준 씨가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민준 씨의 고통이 절정에 달했어요. 이제 대면할 때가 왔어요. 민준 씨는 이제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놓고 앉아있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클라이언트 이메일을 읽다가도 갑자기 서윤 씨의 얼굴이 떠올라서 손이 멈췄어요. 동료들이 민준 씨, 오늘도 안색이 안 좋아. 어디 아파? 라고 물으면 민준 씨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려 해도 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젓가락으로 밥알을 헤치다 포기하고 물만 마셨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리안이가 울고 있었어요. 서윤 씨가 여보 왔어 라고 인사하지만 민준 씨는 대꾸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밤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리안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는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지각 신청을 하고 근처 정신건강 클리닉을 찾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상담실이 조용했어요. 중년의 여성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제 아이가 아니래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민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걸 털어놨어요. 준우의 전화, 메시지, 사진들.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이 감정을 직면해야 해요. 분노와 슬픔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민준 씨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정됐어요. 상담사가 제안했어요. 먼저 사실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민준 씨는 클리닉을 나오면서 깊이 숨을 쉬었어요. 그래, 이제 움직여야 해. 그날 오후 민준 씨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사무실은 서울 중심가에 있었어요. 유리문이 반짝이는 건물 5층. 민준 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로비에 변호사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는 약속된 시간에 들어갔어요. 변호사는 50대 초반 여성으로 단정한 슈트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김민준 씨죠. 앉으세요. 민준 씨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서윤 씨의 산책, 위치 앱, 메시지, 준우의 전화까지. 변호사가 메모하며 들었어요. 상황이 심각하네요. 먼저 혈통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이가 당신 자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법적으로 관계가 끊어져요. 그 다음 이혼 소송,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예요. 민준 씨가 물었어요. 가능할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증거가 중요해요. 메시지, 사진, 금융기록, DNA 검사도 필수예요. 민준 씨는 그 말을 듣고 결의가 섰어요. 도와주세요. 집에 돌아온 민준 씨는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서윤 씨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핸드폰을 다시 열어봤어요. 메시지 앱에서 준우와의 대화를 모두 스크린샷 찍었어요. 사랑해, 리안이 우리 아들이라는 말들, 호텔 사진들. 민준 씨의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컴퓨터에 옮겨서 폴더에 저장했어요. 다음으로 서윤 씨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어요. 온라인 뱅킹에 로그인하니 지난 몇 달간 호텔 결제 기록이 나왔어요. XX 호텔, 이 시간 이용, 이런 항목들이 메시지 날짜와 맞았어요. 민준 씨가 이를 인쇄했어요. 프린터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리안이가 올자 민준 씨가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미안해, 아들아. 하지만 이제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민준 씨는 차 안 블랙박스도 확인했어요. 몇 달 전 영상을 돌려보니 서윤 씨가 집 앞에서 낯선 남자의 차에 타는 장면이 나왔어요. 번호판을 확대하니 준우의 차였어요. 민준 씨가 그 영상을 USB에 복사했어요. 이제 다 모았어. 그는 변호사에게 메일로 보냈어요. 변호사가 답장했어요. 좋아요. 이걸로 충분해요. 이제 대면하세요. 민준 씨는 그날 저녁을 기다렸어요. 서윤 씨가 6시에 유모차를 준비하자 민준 씨가 문을 막았어요. 서윤아, 나갈 데 없어. 앉아. 이준우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서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민준 씨가 테이블에 증거를 펼쳤어요. 스크린샷, 명세서, 블랙박스 사진. 이게 뭐야? 설명해. 서윤 씨가 처음엔 부정했어요. 그냥 친구야. 오해야, 여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 씨가 소리쳤어요. 거짓말 마. 메시지 봤어. 리안이가 준우 아들이래. 서윤 씨가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가 울면서 털어놨어요. 준우를 만난 지 1년 넘었어.
회사 동창이었어. 처음엔 그냥 커피 마시다. 그러다 깊어졌어. 리안이는 아마 준우 아이일 거야. 민준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왜? 나 사랑하네? 서윤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해. 하지만 준우랑은 더 강한 감정이야. 집에만 있으니까 외로웠어. 민준 씨의 눈물이 흘렀어요. 그럼 리안이는? 나한테 왜 숨겼어? 서윤 씨가 울며 대답했어요. 미안해. 용서해줘. 민준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이제 끝이야. 그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혼하자. 서윤 씨가 무릎 꿇고 애원했어요. 제발 다시 시작하자. 리안이를 위해. 하지만 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배신은 용서 못해. 리안이가 내 아이 아니라는 게 너무 아파.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날 밤 서윤 씨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민준 씨는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윤 씨가 빨간 눈으로 말했어요. 생각해봐. 민준 씨가 대답했어요. 이미 결정했어. 민준 씨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 준비를 했어요. 먼저 DNA 검사 신청을 했어요. 병원에 가서 혈액을 채취했어요. 리안이를 안고 가니 간호사가 귀여운 아기네요 라고 했어요. 민준 씨의 가슴이 아팠어요. 서윤 씨도 함께 갔지만 서로 말하지 않았어요. 2주 후 결과가 나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봉투를 열었어요. 혈통 부정. 확률 0%. 민준 씨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알았어요. 그래도 충격이네. 변호사가 위로했어요. 이제 소송 가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은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판사가 앉아있고 서윤 씨와 준우가 피고석에 있었어요. 민준 씨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메시지, 금융기록, 블랙박스 영상, DNA 결과. 서윤 씨가 울면서 변론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혼은 싫어요. 준우가 말했어요. 리안이는 제 아이예요. 제가 키울게요. 하지만 판사가 증거를 검토했어요. 민준 씨는 증인석에서 말했어요. 저는 행복한 가정을 원했어요. 하지만 배신당했어요. 재판이 몇 번 이어졌어요. 변호사들이 다퉜어요. 제3자의 개입으로 가정이 파탄났어요. 준우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감정 문제예요. 하지만 증거가 압도적이었어요. 마침내 판결날이 왔어요. 법정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판사가 선고했어요. 김민준과 리안의 혈통 관계를 부정합니다. 리안은 김민준의 법적 자녀가 아닙니다. 민준 씨의 눈물이 흘렀어요. 김민준과 한서윤의 이혼을 허가합니다. 서윤 씨가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한서윤은 김민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준우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준우는 가정 파탄의 제3자로서 김민준에게 손해배상 2천만 원을 지급하라.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양육권은 한서윤과 이준우에게 있습니다. 민준 씨가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봤어요. 이겼어. 하지만 왜 이렇게 허무해? 집으로 돌아온 민준 씨는 리안이의 방을 정리했어요. 장난감들을 상자에 넣었어요. 리안이가 웃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너를 사랑했어. 아직도 사랑해. 하지만 이제 리안이는 서윤 씨와 준우에게 갈 거예요. 민준 씨는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서윤 씨가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그녀의 마지막 말에 민준 씨가 대답했어요. 가봐. 문이 닫히자 집이 텅 비었어요. 민준 씨는 소파에 누워 울었어요. 승리는 썼지만 상처는 깊었어요. 며칠 후
민준 씨는 회사에 복귀했어요. 상사가 잘 됐어? 물었어요. 민준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 새로 시작할게요. 하지만 퇴근 후 혼자 사는 아파트로 돌아오면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리안이의 울음소리가 없는 집. 민준 씨는 친구 태호를 만나 술을 마셨어요. 태호야, 이제 끝났어. 태호가 위로했어요. 잘했어.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안이가 그리워. 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새 삶을 살아야 해. 변호사가 전화했어요. 돈 입금됐어요. 이제 자유예요. 민준 씨가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그는 그 돈으로 새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이사하는 날 옛집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행복했던 추억들이 스쳤어요. 차를 타고 떠나며 민준 씨는 라디오를 켰어요.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새로운 시작. 그의 눈에 희망이 스쳤어요. 하지만 리안이의 미소는 영원히 가슴에 남았어요. 민준 씨는 길을 달리며 속으로 말했어요. 잘 지내, 리안아. 서윤 씨와 준우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민준 씨는 가끔 그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민준 씨, 팀장 돼줄래? 민준 씨가 수락했어요. 네, 열심히 할게요.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바빠졌어요. 주말에 산책하다가 아이를 본 적이 있었어요. 리안이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나는 괜찮아질 거야. 민준 씨의 삶이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상처는 남았지만 강해졌어요. 판결이 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민준 씨는 새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생활에 적응하려 애썼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지만 그 풍경이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커피를 타 마시며 창가에 서 있었어요. 오늘도 출근해야지. 그는 중얼거리며 샤워를 했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리안이의 울음소리도 서윤 씨의 웃음소리도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게 별로 없어서 그냥 빵 한 조각으로 아침을 때웠어요.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봐도 마음이 공허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니 이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동료가 다가왔어요. 민준 씨, 요즘 어때? 좀 나아졌어? 민준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일에 집중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점심시간에 혼자 도시락을 먹었어요. 동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도 끼어들지 않았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드라마가 나오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소음으로 채우려 했어요. 민준 씨는 가끔 서윤 씨와 준우의 소식을 들었어요. 친구 태호가 카페에서 만나서 말해줬어요. 야, 서윤이랑 그 남자 이제 같이 산대. 재판 끝나고 바로 이사 갔어. 민준 씨가 커피를 저으며 물었어요. 그래? 잘 사나 봐? 태호가 한숨 쉬며 대답했어요. 글쎄, 쉽지 않대.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때문에 서윤이가 직장 그만뒀어. 준우도 회사에서 압박받는 모양이야. 사업이 잘 안 풀린다고.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만하지.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그들이 행복하다면 나도 괜찮아. 그는 태호와 헤어진 후 집으로 걸어갔어요. 길거리에서 가족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빠가 아이를 안고 웃는 모습, 엄마가 손을 잡고 걷는 장면.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제 눈물이 마른 기분이었어요. 리안이를 생각할 때마다 민준 씨의 마음이 아팠어요.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가면 아기 용품 코너를 피하려 했지만 우연히 지나칠 때가 있었어요. 유아식 선반 앞에서 멈춰 섰어요. 리안이가 좋아할 만한 과일 피레를 보며 손을 뻗었다가 멈췄어요. 이제 내 아이 아니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카트를 밀었어요. 계산대에서 아이를 아는 엄마를 보니 리안이의 작은 손이 떠올랐어요. 집에 돌아와 물건을 정리하다가 리안이의 옛 사진을 발견했어요. 상자 속에 넣어둔 거예요. 사진 속 리안이가 웃고 있었어요. 민준 씨가 사진을 쥐고 앉아 있었어요. 리안아, 잘 지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이제 그만 생각해야 해. 그는 주방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라면 한 그릇. 먹으면서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민준 씨는 상담을 계속 받았어요. 클리닉에 가는 날이 일상이 됐어요. 상담사가 물었어요. 요즘 어때요? 감정이 좀 가라앉았나요? 민준 씨가 대답했어요. 조금요. 하지만 밤에 잠이 안 와요. 리안이 꿈을 꿔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어요. 상실감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민준 씨는 그 말을 듣고 주말에 산에 가보기로 했어요. 토요일 아침 배낭을 메고 근교 산으로 갔어요. 등산로를 오르며 땀을 흘렸어요. 나무 냄새, 바람 소리가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정상에 도착해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여기서 보면 작아 보이네. 그는 물을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내려오는 길에 새소리를 들으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책을 읽었어요. 소설 한 권, 주인공이 상처를 극복하는 이야기예요. 페이지 넘길 때마다 공감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중얼거리며 책을 덮었어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어요. 상사가 불러서 말했어요. 민준 씨, 부장 자리 어때? 내 실력이면 충분해. 민준 씨가 망설였어요. 생각해 볼게요. 예전 같으면 바로 수락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집중이 안 돼서요. 상사가 이해하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알았어. 천천히 결정해. 민준 씨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이제 일만이 아니야. 나 자신을 찾아야 해. 그는 퇴근 후 도서관에 갔어요. 책을 빌려 집으로 왔어요. 밤에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셨어요. 태호가 새 여자 만나봐라고 했지만 민준 씨가 웃으며 거절했어요. 아직 안 돼. 혼자 있는 게 좋아.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그들을 봤어요. 민준 씨가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고르다 고개를 들었어요. 저쪽에 서윤 씨가 리안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어요. 준우가 옆에서 장바구니를 밀고 있었어요. 리안이가 이제 걸음마를 떼서 유모차에서 내려오려 했어요. 아빠, 내려. 리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우가 웃으며 안아줬어요. 그래, 우리 아들. 서윤 씨가 가냘프게 웃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야위어 보였어요. 민준 씨의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저기, 리안이. 그는 선반 뒤로 몸을 숨겼어요. 그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고개를 숙였어요. 서윤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리안아, 과일 먹을까? 리안이가 대답했어요. 응, 엄마. 그 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어요. 민준 씨는 그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들이 멀어지자 그는 카트를 버리고 매장을 나왔어요. 밖에서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왜 아직도 아파? 지나간 일인데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창밖을 봤어요. 그들은 그들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민준 씨는 보상금을 투자했어요.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중개인이 말했어요. 이 지역 아파트가 좋아요. 수익률 높아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약할게요. 돈을 넣고 계약서를 썼어요. 새 투자로 통장이 채워지자 안심됐어요. 이제 재정적으로는 안정돼. 그는 주말에 그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빈집 안을 걸으며 상상했어요.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할까. 하지만 아직 이사할 마음은 없었어요. 기존 아파트에서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지냈어요. 가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옆 테이블에서 웃는 커플을 보니 예전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덤덤했어요. 나도 언젠가. 중얼거리며 일어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 씨는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회사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등산 동아리예요. 첫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모두가 환영했어요. 함께 산 가요. 주말에 함께 산을 오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여성 회원이 물었어요. 민준 씨, 왜 등산 시작했어요? 민준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음이 복잡해서요. 산에 오르면 맑아져요. 그녀가 공감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 대화가 이어지면서 친구가 생겼어요. 저녁에 맥주를 마시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소리가 집 안을 채웠어요. 하지만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밤에 혼자 누워 리안이를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리안아, 이제 몇 살이야? 잘 크고 있겠지. 그는 핸드폰에 저장된 옛 사진을 지웠어요. 이제 그만. 하지만 가슴에 남은 흉터는 느껴졌어요. 상담에서 말했어요. 아직 아파요. 가족을 잃은 기분이에요. 상담사가 대답했어요. 시간이 약이에요.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민준 씨는 그 말을 새기며 일어났어요. 아침에 러닝을 시작했어요. 공원에서 달리며 땀을 흘렸어요. 나는 살아야 해.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어요. 어느 가을날 민준 씨는 옛 동네를 걸었어요.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졌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예전에 서윤 씨와 리안이와 왔던 곳이에요. 그때는 행복했지.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나는 피해자야. 하지만 이제 자유로워. 그는 일어나 걸었어요. 새 직장 제안을 받았어요.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예요. 생각해 볼게요. 상사에게 말하고 집으로 왔어요. 컴퓨터를 켜고 이력서를 업데이트했어요. 새로운 시작. 그의 눈에 빛이 스쳤어요. 민준 씨의 삶이 서서히 변했어요. 친구들과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가서 바다를 봤어요. 파도 소리가 마음을 씻어줬어요. 좋다. 그는 해변에서 웃었어요. 돌아와서 취미를 늘렸어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학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이 코드 이렇게. 민준 씨가 따라했어요. 집에서 연습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나 혼자서도 괜찮아. 서윤 씨의 소식이 다시 들려왔어요. 태호가 말했어요. 그들 싸운다고 하네. 준우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민준 씨가 대답했어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에 집중했어요. 크리스마스에 혼자 케이크를 사 먹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나 자신,
웃으며 촛불을 불었어요. 새해가 되자 목표를 세웠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는 달력에 적었어요. 시간이 흘러 민준 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동아리에서 만난 여성 수진 씨예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민준 씨, 요즘 뭐해요? 수진 씨의 물음에 민준 씨가 대답했어요. 일하고, 산책하고. 당신은 그런 대화가 이어졌어요.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공원에서 손을 잡았어요. 좋아. 민준 씨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가자. 수진 씨가 웃으며 동의했어요. 그래요. 민준 씨는 이제 상처를 안고 살지만 강해졌어요. 리안이를 떠올릴 때도 미소 지을 수 있게 됐어요. 잘 지내길. 그는 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새 삶이 펼쳐져 있었어요. 회사에서 승진을 받아들었어요. 부장 돼 볼게요. 상사가 기뻐했어요. 잘할 거야. 민준 씨의 하루가 바빠졌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밤에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해낼 수 있어. 수진 씨와의 관계가 깊어졌어요. 저녁 데이트에서 말했어요. 내 과거 이야기할게. 민준 씨가 털어놨어요. 수진 씨가 듣고 안아줬어요. 괜찮아. 이제 나랑 함께해. 민준 씨의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그들은 함께 산책했어요. 미래를 꿈꿨어요. 우리 여행 갈까? 수진 씨의 말에 민준 씨가 대답했어요. 좋아, 가자. 민준 씨의 회복은 계속됐어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노트에 적었어요. 이게 내 사연이야. 그는 웃으며 썼어요. 친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봄이 오자 꽃 구경을 갔어요. 벚꽃 아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아름다워. 그의 삶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상처는 남았지만 희망이 컸어요. 민준 씨는 앞으로